제발 제발 날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닥쳐 영감탱이.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 이봐요, 다 큰 어른들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건장한 남자 셋을 상대로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흙투성이 그 할아버지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제가 학교 정문 앞에서 롤스로이스 10대의 행렬을 보게 될 거라는 것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강남역 뒷골목.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3명의 남자가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웅크리고 계셨죠. 이 코트라도 벗어, 영감. 비싸 보이네. 안 됩니다. 이건 죽은 마누라가 마지막으로 준 겁니다. 제발, 지랄하네. 마누라가 줬으면 저승에서 다시 사달라고 해. 한 놈이 할아버지의 코트를 잡아당기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피가 얼굴에서 흘러내렸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경찰에 신고만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태권도 2단, 전국대회 동메달, 12년 동안 도장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머니를 쥐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세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망보던 놈이 저를 보더니 킥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꼬맹이가? 얼른 안 꺼져? 어른 셋이서 할아버지 한 분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임마, 말버릇 봐라. 놈이 제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목을 쳐냈습니다. 놈의 눈이 커졌어요. 옆에서 다른 놈이 달려들었죠. 몸을 틀어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발등이 놈의 옆구리에 정확히 박혔어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나머지 둘이 욕을 퍼부으며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앞차기로 한 놈의 명치를 가격했어요. 숨을 못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놈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고개를 숙여 피하고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세 놈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야, 인연 장난 아니네. 도망가자. 놈들이 서로 부축하며 골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욕설을 퍼부으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떨리는 손을 털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코트는 흙투성이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119 부를게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따뜻한 데서 좀 쉬면 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병원비가 없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작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빚만 남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저기 분식집이라도 가요.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 해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며칠 굶은 것 같았죠. 24시 분식집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모, 라면 2개요. 어머, 은채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왜 이렇게 피를 흘려? 길에서 넘어지셨대요. 이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으셨죠. 라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빨간 국물.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드시는 손이 떨렸어요. 국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따뜻하네. 정말 따뜻해.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라면을 다 드시고 나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이름이 뭔가 아가씨? 서은채요. 은채. 은혜로운 색깔이구나. 아름다운 이름이네. 연락처 좀 적어줄 수 있나? 꼭 은혜를 갚고 싶어서. 아니에요. 라면값이 뭐라고요? 나한테는 라면값이 아니야. 목숨값이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영수증 뒷면에 번호를 적어드렸어요. 분식집을 나서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다신 만날 일 없겠지.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7,000원짜리라면 한 그릇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강남 부동산을 쥐락펴락하는 3천억대 재벌이라는 사실도. 다음 날 오후 수학 시간에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몰래 확인했죠. 은채, 양, 어젯밤 고마웠네. 오늘 학교 끝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4시쯤 학교 앞으로 가겠네.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뭘 주시려고 오시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가 가까워지자 주변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저거 봐. 차 엄청 많다. 뭐야? 조폭이야? 저거 다 롤스로이스인데? 완전 대박. 골목 끝에서 검은색 롤스로이스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0대가 넘어 보였어요. 학교 정문 앞이 순식간에 마비됐죠.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애들이 공을 멈췄고 농구대 앞에 있던 애들도 게임을 중단했어요. 선생님들까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덩치가 냉장고만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일제히 2줄로 섰어요.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맨 뒤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어젯밤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깔끔한 캐시미어 코트, 단정하게 빗은 흰 머리, 고급스러운 구두. 얼굴의 상처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어젯밤의 피투성이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은채 양.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양옆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어젯밤 은혜를 갚으러 왔네. 경호팀장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회장님,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류 가방이 열렸어요. 안에는 백지 수표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거. 이건 백지 수표야. 원하는 만큼 적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할아버지가 수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못 받아요. 왜? 어제 라면 한 그릇 사드린 건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돼요. 너한테는 라면 값이지만 나한테는 목숨 값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못 받아요. 저 돈 때문에 할아버지 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야.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쟤 미쳤어? 백지 수표를 거절해? 에이, 나중에 더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뭔가 신기한 걸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고집이 세구나. 죽은 내 손녀랑 똑같아. 저는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라면 2개 7,000원짜리. 접고 접어서 네모 모양이 됐어요. 라면값 갖고 싶으시면요, 여기요. 이것만 주세요. 7,000원. 딱 이것만요. 할아버지가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하하, 7,000원. 좋아, 라면값은 나중에 갚겠네. 대신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우리 집에서. 저녁이요? 그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 밥 먹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괜찮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뭘 먹고 싶어? 라면이요. 할아버지가 또 웃으셨어요. 검은 양복들도 슬쩍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리무진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처음 타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너무 푹신해서 몸이 빠질 것 같았어요. 냉장고도 있었고 텔레비전도 있었죠. 차가 멈춘 곳은 청담동 대저택이었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분수대가 있었고 잔디가 카펫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정원수도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자 의사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팔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내 팔은 나중이야. 이 아이 손부터 봐. 어젯밤에 싸우느라 손 다쳤잖아. 의사가 제 손을 살펴보고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밴드까지 꼼꼼히 붙여줬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네요. 며칠이면 나을 겁니다. 치료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 따라와. 좋은데 보여줄게. 화려한 거실을 지나쳤어요.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소파가 구름처럼 푹신해 보였습니다. 천장이 엄청 높았어요. 저희 관악구 쪽방은 다 들어가겠다 싶었죠. 근데 할아버지는 거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택 뒤편에 소박한 텃밭이 나타났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심어져 있었어요. 잡초도 조금 나 있었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 같았죠.
텃밭 옆에는 낡은 파라솔과 플라스틱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싸구려 의자도 있었어요. 대저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진짜 쉼터야. 저 큰 집은 너무 썰렁해서 숨이 막혀. 혼자 있으면 발소리가 울려서 무서워. 여긴 좁지만 마음이 편해. 텃밭 구석에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호일에 쌓인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앉아. 고구마 구워뒀어. 할아버지가 뜨거운 고구마를 건네주셨어요. 껍질을 까니 노란 속살이 김을 내뿜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어요. 테이블 위에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한여름인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그 액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셨어요. 이 애가 내 손녀였어. 서연이 15살에 교통사고로 하늘 날아갔어. 벌써 10년 전이야. 아직도 그의 꿈을 꿔.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 애가 죽고 나서 마누라도 따라갔어. 상심이 너무 컸거든. 나 혼자 남았어.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할아버지가 액자를 가슴에 품으셨어요. 이 액자만은 꼭 여기 둬야 해. 가장 소중한 거니까. 절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있잖아. 내가 그 애랑 너무 닮았어. 눈빛이, 웃는 모습이, 당차게 말대꾸하는 것까지 똑같아. 서연이도 나한테 늘 그랬거든. 할아버지 고집세시네.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할아버지가 쓸쓸히 웃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부모님 여의고 혼자예요.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구마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많이. 밤마다 부모님 꿈을 꿔요.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없어요. 좁은 쪽방인데 쓸쓸함이 너무 커요.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빠 손 같았죠. 은채야. 네. 손녀처럼 자주 와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족처럼 지내자는 거야.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거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바쁘면 안 와도 돼. 강요는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외로운 건 알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도 외로웠거든요. 혼자 밥 먹는 게 싫었거든요. 주말에는 괜찮아요. 알바 없는 날.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노을빛이 물들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저택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미리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갔죠. 버스비가 아까웠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텃밭에서 기다리셨어요. 저도 정문 말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우리는 함께 텃밭 일을 했습니다. 상추를 따고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할아버지 손이 거칠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고 굳은 살도 박혀 있었죠. 파라솔 아래 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내미셨어요. 은채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좀 봐줘. 설정 들어가서 글자 크기 키우면 돼요. 자, 여기요. 글씨가 대문짝만 해졌네. 역시 젊은 사람이 좋아.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트로트 영상을 틀어놓으니 따라 부르셨습니다. 텃밭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삼겹살을 구워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고구마 밭을 갈고 있는데 저택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검은 샤넬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성큼 걸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었죠. 이 애가 누구예요? 차가운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인사해라, 미라야. 이 아이가 날 구해줬어. 골목에서 강도 만났을 때 구해줬다고요? 아? 윤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애가 아버님을 구해요? 웃기시네. 사실이에요. 제가 강도 쫓아냈어요. 닥쳐. 너한테 말 안 했어. 윤미라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서은채, 18살, 부모 사망, 부채 2천만 원, 관악구 쪽방촌 거주, 편의점 야간 알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흥신소를 쓴 거였어요. 경비원한테 누가 드나드는지 들은 모양이었죠. 그래서 조사를 시킨 겁니다. 딱 봐도 돈 냄새 맡고 꼬여든 꽃뱀이네. 우리 아버님 재산이 얼만지 알아? 3천억이야. 미라야, 이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날 구해준 은인이라고. 아버님은 가만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윤미라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다발을 세지도 않고 제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5만 원권들이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너 쪽방 보증금은 되겠네. 꺼져. 저는 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주우세요. 저한테 필요 없으니까요.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윤미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 순간 윤미라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뺨을 때리려는 거였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윤미라의 팔을 낚아채서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윤미라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른이 왜 이래요? 손부터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더 보여드려요? 인연이 죽여버린다. 두고 봐. 됐어요. 제가 갈게요. 저는 텃밭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문을 향해 뛰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채야, 잠깐만. 할아버지가 뒤따라 오셨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찬바람 맞으면 안 돼요. 미안해. 미라가 원래 저래. 내가 잘못 키웠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미라 없을 때 다시 오면 안 될까? 할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저 아줌마 있으면 절대 안 가요. 약속할게. 미라 없을 때만 부를게.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거친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쪽방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외로울까? 며느리가 있는데도, 그 일이 있고도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윤미라 아줌마가 없을 때만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전화로 확인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학교가 문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야, 쟤 있잖아. 진짜 재벌 할아버지 꼬셨대. 대박, 꽃뱀 아니야? 점심시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은채야, 혹시 최근에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왜요? 어떤 분이 학교에 찾아오셨는데, 은채가 치매 걸린 할아버지한테 접근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구해드렸거든요. 일단 알겠어. 그래도 조심해. 저 사람 재벌이라 학교에서도 함부로 못해. 그날부터 학교 생활이 지옥이 됐습니다. 이은채가 재벌 할아버지 꼬셔서 돈 뜯어먹는데 역시 고아는 무섭다니까. 가난하면 뭐든 하는 거야.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했던 애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같이 밥 먹던 수진이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죠. 실내화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 꽃뱀이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물함에는 우유가 쏟아져 있었어요. 교과서가 다 젖었죠.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뒀어요.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며느리랑 싸우실 거고 혼자 버티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윤미라가 훨씬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주주총회를 사흘 앞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 촛불만 희미하게 타고 있었어요. 윤미라 맞은편에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 강태산의 주치의였죠. 박 선생, 내가 부탁한 거 준비됐어? 네, 여기요. 테이블 위로 서류가 슬쩍 건너왔습니다. 치매 진단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이 멀쩡한데 이게 말이 돼요? 돈 앞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억력 저하, 판단력 손상 다 써놨습니다. 좋아. 이거면 후견인 지정 가능하겠네. 윤미라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죠. 주주총회 전까지 끝내죠. 그리고 그 여자애도 처리해야 해. 완전히 쫓아내야 돼.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모가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부터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채야, 오늘 고구마 캐자. 이제 딱 때가 됐어. 목소리가 들떠 있으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저택으로 갔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바비 모아 선물한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목도리 매일 하시네요. 따뜻하잖아. 은채 마음이 담긴 거니까. 우리는 호미를 들고 밭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흙을 파니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이거 봐. 대박이다. 올해 풍년이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하늘이 파랗고 새들이 지저귀었죠. 그때 저택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쿵쿵 걸어오는 소리였죠. 아버님, 윤미라였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이었어요. 뒤에는 낯선 사내들 5명이 따라왔습니다. 하나가 이 덩치가 컸어요. 건달 같았죠. 미라야, 저 사람들 뭐냐?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버님, 이제 제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윤미라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회사 경영권 이양 서류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뭐? 경영권? 내가 왜? 그리고 이것도요.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아버님 주치의가 써준 거예요. 치매 진단서. 이제 아버님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신 겁니다. 뭐라고? 멀쩡한 사람이 며느리 두고 길에서 주운 거지년한테 넘어가서 재산 퍼주려고 해요?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사내들이 할아버지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나가 저를 밀쳤어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어요. 피가 났죠. 제 꼼짝 못하게 해. 사내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으악! 제 팔 비틀어. 사내가 제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으악! 은채야! 할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아버님, 빨리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제 팔 부러뜨립니다. 이 미친년아. 저 꽃뱀 팔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사내가 제 팔을 더 세게 꺾었습니다. 으악. 그만해. 찍을게 찍는다고. 할아버지가 울부짖으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할아버지 손을 억지로 잡았습니다. 강제로 유언장 위에 손가락이 찍혔어요. 빨간 지장이 선명하게 남았죠. 됐다. 이제 끝났어. 제도 처리해. 어디로요? 아무데나.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가둬도. 사내들이 저를 끌었습니다. 은채야. 할아버지.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낡은 창고였습니다. 용산구 어딘가였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죠.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녹슨 선반이 보였어요. 모서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선반 모서리에 손목의 밧줄을 비벼댔습니다. 피부가 쓸렸어요. 살이 긁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렸을까요? 마침내 밧줄이 풀렸습니다. 환기창을 밀고 빠져나왔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저택으로 가야 해. 텃밭에 뭔가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액자만은 꼭 여기 둬야 해. 절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하셨던 건가? 한참을 달렸습니다. 담을 넘어 텃밭으로 들어갔어요.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화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가족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다행이다. 아직 여기 있다. 액자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걸쇠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흙바닥에 빨간 것이 보였습니다. 빨간 목도리. 제가 알바비 3달 모아 선물한 그 목도리. 진흙에 밟힌 자국이 있었어요. 구겨져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꼭 쥐었어요. 서둘러야 해. 주주총회가 오늘이야. 시계를 봤습니다. 8시. 주주총회는 10시. 2시간 남았어요. 택시 안에서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동영상 파일 하나. 이름은 증거. 재생했습니다. 텃밭이 찍혀 있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액자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리 설치해 두셨구나. 영상 속에서 윤미라가 보였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싫어. 난 안 해. 안 찍으시면 제 팔 부러뜨립니다. 으악. 그만. 찍을게. 찍는다고. 강제로 도장을 찍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거다. 증거다. 강남구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대 위에 윤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강태산 회장님은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기로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고, 잠깐요.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회장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강제로 도장 찍은 거예요. 윤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무대로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싫어. 제 팔 부러뜨립니다. 으악. 그만. 찍는다고. 강제로 도장을 찍는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홀이 술렁거렸어요. 저게 뭐야? 강제로 도장을 찍은 거잖아. 사기야, 사기. 경찰 불러. 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홀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윤미라 씨 사문서 위조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무대 옆 휠체어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떠셨습니다. 은채, 왔구나. 네, 저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내가 또 날 살렸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 구해주셨잖아요. 처음에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달 후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가요? 가보면 알아.
처음 만났던 그 24시 분식집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나, 그때 피 흘리던 영감님 아니에요? 그때 신세 많이 졌습니다. 라면 2그릇이 나왔습니다. 계란 2개씩. 할아버지, 드세요. 바로 이 맛이야. 그날 밤 이 라면 먹고 힘이 났거든. 문득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나한테는 이 라면이 너무 값지다. 7,0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이 내 목숨을 살렸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면이야. 그럼 이 라면값 엄청 비싸겠네요. 그렇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야. 그럼 오래 갚으셔야 해요. 제가 시집 갈 때 입장도 같이 해주셔야 하고요. 아기 낳으면 얼굴도 보셔야죠. 증손주요.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우리 증손주 얼굴 볼 때까지 끄떡없이 살 거다. 정말이요?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엄지를 맞췄어요. 꼭이야, 할아버지. 꼭다, 은채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따뜻했습니다. 돈보다 진심이,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7,000원짜리라면 한 그릇이 2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 값은 평생에 걸쳐 갚아 나갈 거예요. 증손주 얼굴 볼 때까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에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분이 계신가요? 오늘 그분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